슈퍼게임의 김정환은 기소건과 민사, 형사, 고소건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진행 상황은 내용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지 지켜봐 주시고요. 대중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법부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고 또 응원이 되거든요. 국민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더 이상 김정환 혹은 그를 모방하는 사기꾼들에게 더 이상 그 방식으로는 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번 재판의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고 또 김정환이 운영 중인 회사의 내부자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주제인 3%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김정환에게 피해를 보셨거나 내부 고발을 해주실 분은 운영자님과 소통을 통해서 참여를 추천드립니다. 운영자님의 이메일을 댓글 상단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그리고 3프로TV도 상장 준비가 한창인데 예상대로 잡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에 앞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깐깐해진 금감원 IPO 심사, 커지는 증권업계 우려, 쉽게 상장을 안 시켜준다는 거죠. 영업 위험 평가 보고서 공유받기 시작했고 증권 신고서 심사 더 깐깐해질 거라고 합니다. 상장을 앞둔 3프로TV가 비켜갈 수 없는 가장 큰 악재가 나온 듯하죠. 다시 3프로TV 상장을 앞두고 생기고 있는 잡음으로 돌아가서 머니투데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는데 기사를 쏟아내신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님 응원합니다.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슈카월드 전석재님의 3프로TV 탈출과 관련한 기사가 보이죠. 슈카월드 전석재님이 49,900%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님의 뉴스고 다소 자극적인 제목이고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대중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스마트한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슈카월드 전석재님께서는 다소 황당하셨을 수도 있는데 슈카 코믹스에서 라이브로 쿨하게 상세히 다뤄주셨고요. 그 이후에 박 작가님께서 선대인 TV에 나오셔서 또 이 내용을 반박한 부분이 있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콘텐츠가 줄줄이 파생되는 과정에서 대중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박 작가님과 슈카님의 주장에 대한 디테일한 시시비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정도의 실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던 대로 3프로TV 상장과 관련된 행보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김사무엘님의 스마트한 관심 끌기 전략이 돋보였던 기사고요. 그 다음은 3프로TV 고평가 논란 뉴스도 머니투데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내용이긴 하죠. 시총 2,400억 원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고요. 그 근거로는 가장 최근 분기 영업이익이 5억 원밖에 안 되고 포인트는 역성장 추세라는 게 핵심입니다. 3프로TV 유튜브 채널의 성장도 정체했다라는 거고요. 구독자 수도 아주 예전부터 233만 명이었는데 아직도 233만 명입니다. 완전히 정체된 채널의 성장성과 상장을 앞두고 제출한 3프로TV의 청사진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시총 2,400억 원의 가치를 돌아보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결론은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 기사도 역시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님의 뉴스였고요. 그 다음 기사는 3프로TV 399억 정영진 돈방송 뉴스도 역시 머니투데이의 김사무엘 기자님이 쓰셨는데 이거는 슈카월드 수익률 기사랑은 완전히 다른 맥락입니다. 자극적인 숫자이긴 하나 과장이 없는 팩트라는 거죠. 지금 시총으로 따졌을 때 정영진의 지분만큼 계산해서 나온 숫자가 399억 원이라는 것이고요. 상장을 한 뒤에 보호 예수가 끝나고도 저 시총이 유지가 된다면은 정영진이 엑시트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과장이 없는 팩트 기사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또 김동완님의 주장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3%의 상장은 개인의 투자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의 근거로 든 게 스펙 상장이고 공모 단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공모할 때만 개인 투자 안 받는 것이고 상장하고 나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3프로TV에 조기에 투자했던 VC들이랑 지분을 가진 운영진들은 엄청난 수익률로 엑시트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개인의 투자금이 목적이 아니고 자금 조달 목적이 아니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김동완 님이 가장 큰 파일을 가져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스펙 상장에 개인이 공모 단계에서 참여 못하는 거랑 상관없이 개인의 투자 참여로 인한 투자금 회수와 높은 수익률로 엑시트가 목적입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뉴스를 머니투데이의 김사무엘 기자님께서 써주셨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사는 굉장히 유의미한 비교 기사인데 역시 머니투데이의 이번에는 김소연 기자님이십니다. 유튜버 중심의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과 비교를 한 건데 상장을 한 곳도 있고 못한 곳도 있습니다. 3프로TV의 상황도 그렇죠. 상장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둘 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성장성과 안정성에 있어서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리한 기사라고 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실적이 계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3프로TV의 미래도 비교 기업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비교된 회사들은 3프로와 똑같이 스펙 상장을 했던 캐리소프트라든지 상장에 실패한 샌드박스와 트레저 헌터 같은 MCN 회사들인데 상장 실패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가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캐리소프트는 현재 주가 공모 시점 대비 3분의 1 토막 났고요. 주가와 별개로 실적은 적자 지속입니다. 상장 당시엔 흑자였고요. 비즈니스 모델의 안정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리고 3프로TV처럼 보여주기식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덩치만 키웠던 샌드박스의 실적을 보면 당연히 적자고요. 2021년 마이너스 157억 원, 2022년에는 마이너스 381억 원, 적자 폭이 2배 이상이 커졌죠. 그 다음은 국내 MCN 1호였던 회사가 바로 트레저 헌터거든요. 상장 불발됐고요. 상장 추진 당시에 2천억 원 수준의 몸값으로 지금 3프로TV와 비슷한 몸값이고요. 실적은 당연히 적자입니다. 2021년 마이너스 78억 원, 2022년 마이너스 36억 원, 적자 지속 상태. 이 기사가 하고자 하는 말은 유튜브 채널의 인기에 기반한 사업 모델의 한계는 명확하다. 그거를 3프로TV 운영진이 모르냐?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본인들이 한계를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직상장이 아니라 스펙 합병이라는 상장 확률이 높은 길을 택한 것이고요. 이것도 시기를 놓치면 투자금 회수는 물 건너간다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구독자는 233만 명에서 한동안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요. 올해 목표가 구독자 30만 명을 늘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올해 현재까지 11만 명이 늘어났고 그것도 초반에 몰려있고 뒤로 갈수록 정체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죠.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냥 오늘까지 지난 5개월 동안 오늘 기준 지난 5개월 동안 3만 명이 늘었는데 앞으로 올해가 4달 남았거든요. 근데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남은 기간 동안에 19만 명이 늘어나야 된다는 건데 목표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027년 구독자 500만 명 달성 공약 역시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명백한 악조건 속에서도 3프로TV의 추진 동력은 살아있는가? 과연 희망이 있는가? 3프로TV의 경영 상태는 건전한가? 한경 마켓 인사이트에 이 내용을 다룬 최석철 기자님의 기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3프로TV 이사회 빛 좋은 개살구 도마 위 오른 내부 통제 시스템. 요약을 하면은 이사회 구성원이 김동완 대표와 두터운 친분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견제 기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며 일례로 이사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자세하게 보면은 이사회는 총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내이사는 김동환, 강준구, 이진우 이렇게 3명이고요. 사회이사는 이억원, 신종현, 이의웅 이렇게 3명입니다. 그리고 김동환, 강준구 님이 대표이사님이시고요. 사회이사 3명이 감사위원으로 겸직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친분이 있는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김동환, 강준구 대표와 이억원 사회이사는 경신고 동기 동문입니다. 김동환 대표와 이억원 사회이사와 강준구 대표는 이 세 사람이 친구처럼 격없이 지내는 끈끈한 사이고요. 이의웅, 신종현 사회이사는 강준구 대표가 금감원에서 일하던 시절에 인연을 맺은 인물들이고요. 김동완 대표와 이의웅 사회이사는 경희대 동문, 강준구 대표와 신종현 사회이사는 한양대 동문입니다. 학연 지연 중심으로 경영진과 사회이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분들은 사업적인 목표나 업의 본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합류한 게 아니죠. 상장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구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3프로TV의 성장에 기대를 하기 힘든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게 아닌가. 학연지연 중심의 리더십과 상장을 위해 급조된 구성. 여담이지만 임원들은 1억 원이 넘는 고급 차량을 법인 차량으로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상장 작업이 본격화된 후에 일부 임원이 법인 차량을 개인 명의로
돌렸다고 합니다. 3프로TV의 감사 기능 역시 독립적인 기능은 상실된 상태고요. 그냥 김동완 대표의 가족이 감사를 맡거나 감사로 일하던 인물이 퇴임 이후에 3프로TV에 출연해서 높은 출연료가 지급된 정황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문제가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펀드멘탈입니다. 3프로TV가 제작하는 바로 콘텐츠의 내용이죠. 출연자들이 금융권 혹은 증권사 소속 전문가들이 많고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인데 출연자들이 속한 증권사와의 이해 충돌 방지에 대한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출연자가 마음먹고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해당 기업을 홍보해도 제지할 방안이 없다. 이 방식을 계속 고수를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증권사들이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있었고 3프로TV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신뢰를 잃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그 외에도 3프로TV가 받은 투자금 사용처라든지 문제 제기가 더 많은데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문에다가 기사 링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기사들 링크를 본문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을 앞둔 3프로TV에게 F킬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3프로TV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방송이고 모든 수익이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로 발생하는 구조인데 개인의 성공적인 투자와 수익률을 높여주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스가 아니라면은 상장의 명분은 없을 뿐더러 상장하고 나서도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